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 넷째 주 포커스잇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PC 전시회인 컴퓨텍스가 다음 달 초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홍진욱 기자가 컴퓨텍스의 이슈를 미리 점쳐봤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PC 전시회인 컴퓨텍스 2012가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컴퓨텍스 2012는 인텔과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 제조사를 비롯해 PC 부품과 노트북, 스마트 기기 제조사 등 글로벌 IT 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최대 IT 기업인 삼성전자가 최초로 참가해 데스크탑 PC와 노트북, SSD 등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컴퓨텍스 2012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인텔의 아이비 브릿지와 AMD의 트리니티 관련 제품들입니다. 에이서와 레노버, HP 등 글로벌 노트북 제조사들은 아이비 브릿지와 트리니티 CPU가 탑재된 슬림 노트북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울트라북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들 제조사들은 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의 노트북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아이비 브릿지를 쓸 수 있는 최신 칩셋의 메인보드들까지 아이비 브릿지 관련 제품들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SSD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인텔을 비롯해 트랜센드와 패트리어트, 지스킬 등 내노라하는 SSD 제조사들이 전시회장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개성 있는 SSD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대만과 중국의 3D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과 모바일 업체들도 대거 참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을 탑재한 노트북과 완제품 PC들 역시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저희 미디어잇에서도 오는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컴퓨텍스 현장의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월 유용한 앱만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는 컵군의 앱정남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의 한계를 도와줄 보조기억 장치, 바로 메모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잠깐 사이에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준비물을 챙겼는데 꼭 하나를 두고 오기도 하며 오늘까지 마감인 과제를 제대로 준비 못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원, 학교에서 과제도 착실히 완수하는 모범생이 되려면 메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깨알 같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메모 앱을 소개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메모 앱은 에버노트입니다. 에버노트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메모 앱 중 하나입니다. 새 노트를 만들어 메모를 작성해 봅시다. GPS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제목에 현재의 위치가 태그됩니다. 노트 내용에는 그림, 오디오, 비디오, 문서 파일까지 다양한 포맷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녹음한 육성을 첨부하는 기능도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경우 스키치 앱과 결합하여 손글씨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노트가 쌓이면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트북은 노트를 모으는 폴더와 같은 개념입니다. 기존의 노트를 편집 옵션에서 각각의 노트북으로 이동시켜 봅시다. 에버노트의 가장 큰 매력이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 웹 혹은 전용 프로그램에서 메모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화 기능을 통해 작성한 메모를 클라우드에 저장시키도록 합시다. 에버노트처럼 메모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동시에 확인,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디자인까지 아기자기한 솜노트입니다. 메모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첫 줄에 작성하는 내용이 제목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를 첨부 파일로 저장해 봅시다. 촬영을 통해 찍은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음성 녹음은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형형색색의 폴더를 만들어 봅시다. 하단에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폴더의 색상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위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해서 문서의 폴더 이동과 정렬 순서 이동, 폴더의 색상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솜노트도 에버노트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이므로 동기화를 시키면 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100MB가 제공됩니다. 어스트리드는 회의록이나 거창한 아이디어보다는 오늘의 할 일, 쇼핑 리스트 같은 간단한 메모를 기록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Add a Task를 터치해서 할 일을 입력합시다. 캘린더를 터치해서 시작일과 마감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를 선택하면 메모의 앞쪽에 체크박스의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생성한 메모의 부연 설명을 위한 간단한 코멘트도 같이 남겨봅시다. 마감일이 지나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해 봅시다. 어스트리드는 리스트라는 기능으로 메모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New 리스트를 터치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리스트에서 새로운 메모를 만들 수도 있으며 기존의 메모의 편집 화면에서 리스트를 선택해서 카테고리에 맞게 잘 분류해 보세요. 메모의 기술에 아이디어는 때를 가리지 않고 떠오른다. 아무리 가슴에 와닿을 만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나는 것은 고작 두세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메모 앱으로 순간순간의 아이디어를 스마트하게 관리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스마트한 앱 소개는 계속됩니다. 부산에서는 모터쇼가 열리고 지난주 상장한 페이스북의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 넷째 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항구도시 부산에서 국제모터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국 96개 업체가 참여해 그 어느 해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요. 쌍용차는 넥스턴 W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으며 현대와 기아차도 아시아에서 첫 선을 보이는 차량들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도 아시아 프리미어와 코리아 프리미어 등 17대의 신차를 전시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구글이 7인치 크기의 태블릿 PC를 오는 6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대만 디지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구글은 당초 태블릿 PC를 5월에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디자인과 비용 문제, 제품 최종 점검 등으로 출시 일자를 맞추지 못하고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 관련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일상 디자인이 몇몇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워진 외형에 화면 크기도 기존 3인치대에서 4인치대로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5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출시 일주일 만에 전 세계 630만 장 이상 판매됐으며 출시 하루 만에 350만 장 이상 판매돼 역대 가장 빨리 판매된 PC게임으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상장한 페이스북의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모가 거품 논란에 이어 업체나 상장 주관사가 이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 전기 다리미 유통 과정에 거품이 심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평균 유통 수익은 수입 원가의 1.3배에 달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이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에 비해 전자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을 연구한 결과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40% 더 높게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어린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가능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방학 시즌인 7, 8월에 캠프 관련 피해가 집중됐으며 이 중에서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SI 코리아는 메인보드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인텔 Z77 칩셋 기반의 썬더볼트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듀얼 채널 10Gbps의 속도를 내는 포트가 장착돼 있으며
1초 만에 CPU와 메모리, 그리고 통합 그래픽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OC 지니2 기술이 특징입니다. 다수의 그래픽카드를 쓸 수 있는 AMD의 크로스파이어 X와 엔비디아 SLI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소니코리아는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셀카를 많이 찍는 여성 사용자를 겨냥한 것으로 18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플립 LCD를 채택했습니다. 161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으며 인물의 잡티를 없애주고 화사한 톤으로 연출하는 소프트 스킨 기능과 인물 사진 구도를 알려주는 자동 인물 프레이밍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 레노버는 싱크패드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이 노트북은 중소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최신 인텔 3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강화된 EE 3.0 기술을 통해 강력한 성능과 빠른 부팅 속도를 제공합니다. HD 배편과 소음 차단 및 설정이 가능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탑재해 향상된 화상 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수 방지 키보드 등 내구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세계 PC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나요? 세계 1위인 HP가 지난 24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 순이익과 매출이 떨어졌고 대규모 감원 계획까지 밝혀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국의 레노버가 HP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델과 에이서의 경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전략 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바로 옆나라면서도 짝퉁이나 대륙 시리즈 등으로 무시하곤 했는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6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